굿모닝입니다. 뜨거. 아침부터 안산시청까지 가셨네요. 오늘은 너무 과장인 만큼 고용노동청 앞에서 하는 걸로. 피곤해. 그 두 분은 저기 뭐야 법인 전환 같이 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들리시나? 네, 들려요. 참 우연찮게 두 분 다 세무기장을 두 회사에서 같이 옮기고 법인 전환도 같이 하고 한 번 교육하면 두 명이 들으니까 난 너무 좋네. 음. 법인 전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은 해본 적 없습니다. 해봤어요? 없습니다. 다행이다. 어제 좀 정리했는데, 알려줄 게 있어서 다행이다. 따가워. 이게 모든 컨설팅이 그래요. 해보면은 어렵지가 않아.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는 모르는 거지. 맞아요. 해보면은, 이거구나. 그리고 실무는 몰라도 하면서 배우면 돼요. 하면서. 지금 외부에서 많은 분들 지금 미팅하고 이제 제가 한 2, 3년 동안 음지에 있다가 이제 양지로 나왔는데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지점장급들, 단장급들이 자기네들이 개인 영업하면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컨설팅을 우리 쪽에다가 막 의뢰를 하려고 해. 우리 쪽에다 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쉐어비가 7대 3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 이제 외부에서는 우리 양성과정 2차반을 이제 본부장급이라고 난 이제 이해를 하고 다닐 거거든. 우리 이제 2차 양성 들으신 분들. 그럼 본부장급들은 외부에서 그런 조인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도 2차 소득이 발생되니까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도 다 알려주고 할 테니까는 아무튼 앞으로 일거리들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일거리들은 리크루팅 되면은 그 계보 달아주면은 그 계보 팀 짜가지고 콜도 하고 영업도 하고 외부에서 조인원 요청 들어오는 것들도 진행해주고 힘들 것 같아. 목요일날 가는데. 네? 목요일날도 또 그 법인 아시는 분, 제조하시는 분, 네. 거기 가거든요. 가요. 가. 네. 빨빨거리면서 우리 많이 댕겨야 돼. 그리고 콜하고 방문하고 콜하고 방문하고를 한 2주만 해보세요. 2주 정도 하면은 그걸로 계속 물려가지고 계속 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자리 완전히 잡을 거거든, 진짜로. 그 자리를 잡았을 때 지금 단단하게 준비를 좀 해놔야지 우리가 딱 분할이죠. 분할보다도 뭐야? 별도 사업부. WSS의 별도 사업부, 법인 사업부로 별도로 분리가 되게 됐을 때 이게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리크루팅이라든지 외부 조인업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여기 ISO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는 준비 좀 하셔야 돼. 기술신용평가사를 준비하던 ISO를 준비를 하던 경영지도사를 준비를 하던 뭘 좀 하셔야 돼.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겨요. 화자가 붙어야지.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명이네. 한 분만 더 들어오시면 할까요? 한 분만? 9분? 아직 주문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내 이 교육 아침 교육이 이 지치기 전에 이 교육을 빨리 끝내야겠어. 이거 은근 스트레스고 힘든 것 같아. 노무 과정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오늘 과정으로 그 노무 컨설팅 교육이 끝나지는 않아요. 절대로. 되게 오래 간단 말이야. 그래도 일단 정규 교육 과정은 노무 과정 원래는 이번 주 동안 노무 과정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그 공휴일이라서 진행을 좀 안 했고 이틀 동안만 이번 주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하루 정도를 하루 날 잡고 한 두세 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줌으로 할지 집합 교육을 할지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또 줌으로 하는 것과 현장 교육은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리고 내가 또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현장에서는 조금 더 전달이 잘 되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 어저께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지금도 먹고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는 이 노무가 법률적으로 시비가 있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좀 빡세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고 이 각종 이 사건과 관련된 환경 변수 때문에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 노무 컨설팅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법률적 시비 때문에 이게 딱 잘라서 볼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건 터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아요. 뭔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노무 컨설팅으로 이제 어필을 할 때는 사건 터지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맞다. 사건 터지고 나서 일 다 엎질러 놓고서 그거를 수습하려고 해봐요. 그게 되나. 이미 사건 접수가 되면은 이게 해결을, 어, 필기하면, 미안합니다. 이제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면 동그라미?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말이 안 돼. 다시. 법률적 시비 때문에 이게 두부 자르듯이 이게 딱 안 잘라지니까는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먼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요새 형사건 접수되면은 이거 어떤 사단이 날 때까지 조사해요? 조사 안 해요? 형사건 생기면. 그리고 어떤 뭐 국가기관의 민원이나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이 노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보이는 그 노동청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단을 꼭 내야 돼. 사단을 꼭 내야 돼요. 어떻게든 이 민원자한테 이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돼. 민원에 대한 피드백. 그게 뭐냐? 나 뭐 퇴직금 못 받았어. 뭐 부당해고 당했어. 또는 4대분 가입 안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봤어. 이런
이런 게 접수가 되면은 이 사업주랑 사단을 낸단 말이야. 근데 입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입증의 책임. 노무 관련된 것. 어저께 얘기했어. 입증의 책임. 채팅창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개 메시지 있네. 얘기했어. 그렇지, 맞아요. 사업주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 입증의 책임이 사업주한테 있다 보니까는 이게 사단이 나게 되면 법률적 시비 때문에 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제일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무 컨설팅으로 진행할 거는 뭐 현장에 가서 그 뭐 노무사처럼 또는 이제 뭐 변호사처럼 뭐 가가지고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 대표자들을 가리키고 계도하는 업무보다도 이 사업장의 사전조사표를 받아서 노무사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초자료조사표를 통해서 근로계약서와 노동부 지도점검 서류를 미리 사전에 갖춰놓는 업무들을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실무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실무보다도 기초자료조사표를 그 노무사한테 전달을 해서 규정정비를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규정정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규정정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노무사가 아니고 사업장에다가 규정정비를 세팅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일반 노무법인에서 규정정비 세팅 비용이 5인 이하, 10인 이하, 뭐 22엔 이하 이런 식으로 갈려요. 그리고 규정정비 세팅 비용이 예전에는 뭐 5인 이하 같은 경우는 200만 원, 10인 이하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액의 금액을 받고서 세팅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요새는 많이 좀 낮아진 것 같다. 그래서 단순하게 근로계약서만 제공을 하는데 내가 요새 볼 때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단순 근로계약서만 제공입니다. 노무법인에서. 취업규칙까지 하면은 뭐 150에서 200.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들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도 해줄 수가 있죠. 우리가 직접 해주면. 근데 공짜는 안 돼요. 공짜는 안 되고 참 이 서식 하나라도 그 노무를 우리가 뭐 그 비용을 안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소정의 금액이라도 좀 받아야지 대표자들이 이거는 돈 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부분은 꼭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현장에서는 실제에서는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한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표님 그 근로자들 퇴직금 적립해 주시거나 CEO 플랜 해주시게 되면은 이 노무 규정 세팅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서비스로 세팅해 드리겠다고 이런 식의 화법을 위함이었어요. 음. 자, 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오늘 조금 있다가 세세하게 한번 짚고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오늘 정리가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 사업장에 근로하는 종사자는 근로자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될 거예요. 자, 근로자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되면은 뭐가 바뀌어요? 퇴직금에 해당이 되고 연차 수당에 해당이 되고 상시 근로자 수 안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로자성 판단 여부 정리가 될 거고, 음, 그리고 그 노무 관련된 어프로치 니즈관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노무와 관련된 그 최종 리스크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전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게 이 방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고가 터진다. 그럼 이 결국엔 다 돈이다. 응? 세무조사하고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은 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 무서워하면서 왜 이런 것들은 대표자가 무서워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그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접수를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게 해요? 맞춰보세요.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 했어. 과태료가 얼마게 해요? 6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성희롱 예방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고용노동부 그 노동부 지도점검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제일 싼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제일 싼 거. 300만 원이 3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게 어떤 거냐? 성희롱 예방 교육. 이게 제일 싸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500만 원 이게 싸냐고. 응? 그죠? 세금 체납해가지고 과태료, 이자 500만 원 붙었다고 하면은 이게 막 열불 나잖아, 대표자들이. 비싸다고. 500만 원이면은 야, 종신 50만 원을 가입하면 거의 한 1년을 낼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그죠? 500만 원 이게 싼 게 아니라고. 이 과태료 부분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 그 종사자가 퇴사 이후에 고용노동부에다가 각종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이 과징금 과태료에 우선 10%는 매기고 시작을 합니다. 10% 정도를 매기고 시작을 해요. 10%. 바로 100% 때리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땐 계도기간이라고 봐요. 보여져요. 계도기간이라고. 그리고 이게 충분히 계도기간이 끝났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이 되면은 과태료 500만 원 때리면은 그대로 때리는 그날이 결국엔 올 것 같아요. 결국엔 옵니다. 자, 노무의 문제도 결국엔 돈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나왔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 내가 예전에 그 강사명이 윌리엄이었거든요. 윌리엄. 그때 했던 것들을 잠깐 보면은 이 포인트를 보게 되면 고용 형태가 다양한 10인 전후 사업장의 인사 노무와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우리 역할이 있다. 자, 물론 그 외 사업장도 괜찮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그 외 사업장도 괜찮은데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은 종사자 퇴사 후에 퇴직금만 제대로 받으면 크게 문제 삼는 직원이 없다. 여기 이런 경우가 뭐예요? 그리고 또 32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요 두 개 사업장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그냥 이 사무직 근로자들.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칼퇴근하는. 어? 빨간 날 다 쉬는. 연차 꼬박꼬박 보내는. 연장 근로 하면은 이 출퇴근 기록기에 연차 뭐 이런 거 그 뭐 시간에 슬로 이 근로 이거 다 찍히는 그런 사업장들. 그런 사업장들은 사실은 노무가 그렇게 뭐 니즈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총무과에서 인사노무팀이 별도로 따로 있다고. 노무사 출신인 사람들 채용해서 그 사람들 인사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필요가 없어. 대표자와 종사자 1인이 있는 사업장도 법정 의무 근로시간제 연월차 수당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외에 대다수 일어나는 분쟁과 피해 사례는 5인 이상 사업장과 크게 차이가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중에 고용의 형태가 다양하다 하면 정규직, 프리랜서, 단기간 근로자 등 직장 내에서 근로계약 조건이 다름을 얘기한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런 데가 뭐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생각보다. 음식점 봐보세요. 배달하시는 분, 알바. 그리고 그 캐셔, 프론트 보시는 분, 사모님 또는 정규 직원. 그리고 서빙하시는 분들, 이모님들, 뭐 알바 또는 정규직. 그리고 주방은 정규직이 많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치킨집도 마찬가지고. 어? 의외로 주변에 이런 고용 형태가 되게 많다니까. 특히 공장에도 그렇고. 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더 찍는 거야. 우리가 고용 형태가 다양한 10인 전후 사업장. 우리가 이 10인 전후 사업장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뒤지기 많아요. 다 보세요. 우리가 웬만한 공장 가면은 종사자가 10인 넘는 데가 별로 없어. 10인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10인 넘잖아요. 그럼 매출이 상당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10인만 가더라도 종사자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요. 10인 전후 사업장에 노무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노무사가 아닌 보험설계사.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노무 컨설팅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 공부를 너무 깊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 공부는 적당히 파시고 우리는 보험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퇴직금 받으면 돼요. 우리는 법인 컨설팅 하게 되면은 CEO 플랜 해가지고 정기보험이라든지 퇴직금, 뭐 종신보험을 하지만 노무 컨설팅을 하면서 이 노무 영역, 퇴직금, 이 종사자가 지급받아야 될 퇴직금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다.
최종 목적은 저거다. 보통 연금으로 하죠. 퇴직금은 예전에 이제 강의하던 교환이니까는 막 여러 가지 막 프로페서들이 막 와가지고 막 교육 받았어요. 각 소속 보험사의 저축보험 되죠. 연금 되죠. 추가 납입이 가능한 종신보험. 이게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이게 뭐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공통점이? 중도 인출이 용이하다. 그죠? 이 보장성 보험으로 빠져나가는 사업비가 다소 낮다.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 가까운 시일을 중도 인출을 통해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저축보험은 저기 김혜진 센터장님, 이 저축보험 수수료가 연금보험 대비해서 대략 좀 어때요? 수수료 비교를 좀 하면은 연금을 100으로 봤을 때, 환산을 100으로 봤을 때 이 100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연금을 100만 원 가입하면은 100만 원 나온다라는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저축보험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저축보험이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요. 연금보다. 한 20% 정도? 그러니까는 100만 원 가입해서 연금보험은 2월에 100만 원 나오면은 저축보험은 2월에 한 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설계사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 거지. 어쨌든 많이 낮은 건 사실이잖아, 그쵸? 그죠? 근데 저축보험 할 바에는 나 같으면 그냥 은행에다가 하라고 해요. 그리고 추가 납입이 가능한 종신보험. 이것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주로 이제 100만 원 해야겠다? 저는 이 얼마 적립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대표들이. 또는 내가 먼저 물어봐요, 합법에서. 퇴직금 적립하시면은 대표님 우리가 이런 규정 정비 서비스 무료로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무 컨설팅으로만 할 때는 딴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 대표님, 어차피 종사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재원 저희 쪽에다 하세요. 퇴직연금은 우리 사업장에 맞지 않아요. 하면서 그 맞지 않은 이유를 갖다 쭉 나열을 해준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말고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퇴직금 제도가 우리 사업장에는 맞아요. 응? 이유를 또 쭉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나서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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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로자한테 한 달에 나가는 총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내가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2천만 원 나고 3천만 원 나가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딱 얘기한 순간, 3천만 원 얘기한 순간 이 대표자의 동공이 흔들려. 진짜로. 왜 그러게요? 아는 거야. 실수했다. 내가 급여 2천만 원 나간다고 했으니까는 여기서 한 10% 정도가 퇴직금이니까는 200만 원을 적립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공이 흔들리는 대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님, 2천만 원, 3천만 원 나가면은 보통 퇴직연금제로 적립하시게 되면은 한 8에서 한 12% 정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퇴직연금을 했을 땐 그게 강제 적립이 되는데 퇴직금 제도란 당신이 지급 가능한 재원 한에서 납입 한도에 제한은 없고 납입하는 그 금융기관에 대한 또 제한도 없다. 어? 그래서 편하게 납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하나 물어봐야지. 혹시 근 기간 내에 2, 3년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종사자가 있을까요? 물론 누가 퇴직을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이제 물어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음 달에 퇴사는 누가 있어? 뭐 다다음 달에 퇴사는 누가 있어?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대표님 지금부터 현금으로 얼마는 모아두셔가지고 그건 납부하시고 당장 2, 3년 내에 뭐 퇴사할 직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연금으로 100만 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또는 뭐 내년에 퇴사할 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종신보험으로 하시는데 100만 원이라고. 근데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추가 납입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저는 제안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이 교육을 할 때 맹장이 터지고서 한 4일째? 4일째 가가지고 해가지고 좀 재밌었어. 교육하면서 맹장 터져가지고. 이게 제가 이 던킨 도너츠 얘기를 좀 자주 했어요. 요거 말고도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이 사례가 나는 가장 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 던킨 도너츠라고 하면은 이거 퇴직금 노사 분쟁 생기면은 이거 던킨 도너츠에서 책임져야 돼요. 뭐 저기 뭐 베스킨라빈스 본사에서 퇴직금 분쟁, 노사 분쟁 생기면 베스킨라빈스 본사에서 책임질 것 같아요. CU 편의점에서 노사 분쟁 생기면 본사에서 그 대응할 것 같아요. 예, 물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문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문 정도의 수준. 자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퇴직금 분쟁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은 던킨 도너츠 본사에서 퇴직금 소급해서 줘요? 안 줘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 내고서 거기에서 무슨 뭐 본사 직영이 있을 것이고 뭐 수사장제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이게 많은 케이스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이 돼가지고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던킨 도너츠 종사자가 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 규정 정비를 세팅을 해드리고 이분이 그 현장 필드 영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전단지에 이달에 뭐 절판 상품 그리고 뭐 금리 2.2%대 중후반 마지막 절판 판매 뭐 이런 거. 응? 응? 369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3년 전에 6일이네 9일에 325 저도 알아요. 웃기자고 한 거지. 어쨌든 뭐 그런 상품들 뭐 이런 뭐 어떤 그런 이슈들은 각 보험사들마다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 있을 때마다 명함 꽂고 볼펜 꽂고 사탕 꽂고 해가지고 뭐 비타오백에다 뭐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게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던킨 도너츠는 그 이 노무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지. 이분이 교육 때 아마 저한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던킨 도너츠도 노무 컨설팅 해요?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사업주한테 가가지고 그동안에는 맨날 보험 얘기만 하다가 제가 규정 정비를 샘플로 그 세팅을 하나 해드렸어요. 맞아. 이 그 병원 입원을 했었는데 어쨌든 세팅을 하나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규정집을 하나 세팅해드리고 던킨 도너츠 가서 그거를 이 사장한테 보여줬더니 안 그래도 옌병할 그 근로계약서 때문에 머리 아파 뒤질 뻔했다. 응? 안 그래도 그러면은 그 너무 그 근로계약서 써주신다고 하니까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쉽게. 응? 한 몇 년, 한 2, 3년 동안을 그동안에 그냥 짜잘하게 화재보험, 무슨 보험 해가지고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거 몇 건 했던 기계약자였는데 이 노무 쪽으로 이제 어프로치가 되고 이미 그쪽에서도 이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그 니즈가 있다 보니까 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인지를 이때는 그 사장이 또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해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엄 팀장님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2, 3년 동안에 신뢰가 또 쌓인 거지. 자꾸 얼굴 보고 했었으니까.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노무 쪽으로 한번 터치를 툭 하니까는 툭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세팅해 주세요. 라고 하고 왔더니 이제 뭘 해주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은 사장님 여기 저기 던킨도너츠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야 알바야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도 어리둥절해. 오씨 이거 알바지 뭔지 알바는 맞는데 알바 퇴직금 줘야 돼? 퇴직금 줘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퇴직금 줘야지. 그럼 얼마 하면 돼요? 했더니 이 우리 내 화법 그대로 그냥 한 3, 4인 정도 되면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던지신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돼요라고 했더니 그동안에는 뭐 1,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하다가 100만 원 얘기는 그건 또 덜컥 한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어? 100만 원짜리 그냥 바로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사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의 단서들이 있어. 어, 최소한 어떤 기간 정도를 갖고서 신뢰를 쌓은 게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 일반 사업장이 아닌 프랜차이즈의 계약 사례다. 음.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100만 원 정도를 던졌다. 그리고 규정 정비 샘플을 들고 가서 얘기를 해줬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일어난 케이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 7,000번 얘기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근로계약서를 체결.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가급적 해준다. 현장에서 화법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쪽에서 표현하는 것은 폭탄 제거다. 폭탄 제거. 이거 화법으로 쓰시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2차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한테 질문을 못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보험회사 그만두고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연령도 있고 그 사회 경험도 많고 하니까는 뭐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사업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 이제 뭐 사회생활 경험들이 적거나 아니면 소극적이거나 뭐 인성이 좀 안 좋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 꿍한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나와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대표자한테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물어봐도 될까? 아이, 챙겨주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어 제가 편하게 제가 편히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 얘기를 한다. 분다. 바람이 분다가 아니라 뿌락치처럼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쟁이 생길 만한 친구는 사업주와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결하고 오면 둘 중 하나죠. 계약서를 쓰거나 아님 정식 이렇게 가면 이거 계약서를 써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정식으로 퇴사 절차를 밟거나. 요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퇴사 절차는.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굳이 이런 짓을 응? 왜 하냐? 어? 이유 때문에 저 DB가 DB 생명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자, 개인 영업 DB 때문에 그렇다. 그 근로계약서 한번 볼까요? 근로계약서 뭐 나와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이거 오디오가 뜨면은 참 불편해. 자, 근로계약서. 이 회사의 이름 이런 식으로 제가 엑셀 다 만들어 놨어. 이름만 바꾸면은 다 바뀌어요. 여기 이런 것들. 자, 근로계약서 안에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다현이라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 수 있지. 정다현이세요? 네, 정다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잔지 아닌지도 판단이 돼. 막 스포츠 머리 하거나 아니면 머리 아무튼 뭐 화장했으면 여자겠지. 여자인 거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여성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 25년생 12월 22일. 응? 너무 예를 들어 주소 샘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급여가 얼마인 거. 요거 중요해. 요거 되게 중요해. 요거 임금 구성 항목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월 급여는 200, 임금 구성 항목은 요렇게 되고 그리고 뭐 근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 뭐 급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고 쭉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름 있고 생년월일 있고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영업하고자 했을 때 여기서 팩트 파인딩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개인 영업 DB가 바로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양성반 나중에는 이제 본부장급으로 이제 다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1월 달부터는 본부장으로 다 이제 직급 이제 전환합시다. 대외적으로. 자, 본부장급이 되면은 이제 리크루팅이 될 거란 말이야. 본의 아니게 등 떠밀려가지고 리크루팅이 다 되실 거예요. 계보를 다 밑으로 다 꽂을 거니까. 나랑 그 지사장님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리크루팅을 이제 하러 다닐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리크루팅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양성 과정이 지금 법인 쪽이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법인 영업 가리킨다고 이 계약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경험해 보시잖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8, 90%는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다행히 좋은 풀이 있어가지고 바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닌 경우들이 많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쪽에 팀원으로 들어왔는데 개인 영업 하시던 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바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법인 교육을 들어봤는데 난 때려 죽어도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이 있어. 그럼 그분들 어떻게 우리의 숙명이 뭐야? 관리자의 숙명이 뭐예요? 첫 번째는 리크루팅이고 두 번째는 이 교육 계몽 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의 안정화를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 영업하고 노무 컨설팅을 계속 해준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근로계약서들을 우리 본부장급들 2차 양성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써주면서 이 근로계약서 옆에 이 입사하신 분들 개인 영업 하시던 분들 옆에다 앉혀놓고 근로계약서 옆에 들이밀고 그 상담 신청서 찾아봐가지고 있으면 제가 공유 다시 해드릴게요. 상담 신청서는 그거 뭐예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고 응?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저축인지 연금인지 종신인지 투자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그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장성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응?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게 우리 가족이라든지 나 혼자와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개자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DB를 옆에서 받은 다음에 그걸로 개인 영업도 하면서 쉽게 노무도 같이 컨설팅도 배우면서 제조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은 연착륙을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노무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까 저기 서두에도 얘기했고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이 노무사처럼 가가지고 이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들한테 계몽을 시키자는 게 아니야. 가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자. 이게 포인트란 말이지. 그 점을 염두를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 자료를 한번 보시죠. 요 자료. 이게 3장짜리 자료였어요. 3장짜리 자료. 3장짜리. 최대한 간단하게. 학원 전문 컨설팅 비즈닥터에서 노무세무를 도와드립니다. 라고 해서 학원 및 병원장 세미나 전문 업체 가지고 도와드립니다. 노동부 지도점검 사항 안내. 뭐를 점검을 하는지 학원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학원 급여 편성 안내, 퇴직금 규정 안내. 자, 여기에서 뭐만 바꾸면 된다?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편의점 급여 편성 안내, 그리고 요식업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요식업 급여 편성 안내, 제조업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돼야 한대요.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돼야 한대요, 이거.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노무 관리를 잘해두면 직원의 근태 상황이 좋아집니다. 물론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응? 그 말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근태 상황이 좋아집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니까 응? 이 힙합 노래 중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생긴 거잖아. 그죠? 고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근데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니랑 나랑 이제 서면으로 이제 서로의 조건들을 명시한 문서로 남겨뒀으니 나도 이제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경각심 정도 때문에 직원의 횡령 사건이 주어집니다.
이거 횡령 사건 은근히 있어요. 특히 미용실. 파마약 훔쳐가고, 가위 훔쳐가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몰래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파마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응? 저기 뭐야 눈썹 문신하고 네일 이거 하는데 몰래 그 이런 거 세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몰래 그 남편 해주고 딸 해주고 이런 경우 있어요. 직원의 비밀 유지 확실해집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별거 아닌 게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 GMB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들. 자, 그 벤처 기업을 확인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회사들만의 이점이 있다라는 거지.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개발자야. 개발자. 그리고 사업주는 이 개발자를 연구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걸 개발하게끔 만들었어. 참, 그러면 이 개발에 대한 이 지식재산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개발자 거예요? 개발자라고 할 수도 있지. 공동 개발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법인 명의로 특허를 내고 대표자 명의로 했단 말이야. 공동 개발은 그 사람이랑 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모든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대표자는 이 인건비도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투자라고 봐야 돼요.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해냈더니 이 쌍놈의 새끼가 회사를 나가고 나서 중국에다가 이 기술을 팔아먹어. 아니면 옆 동네에다가 기술을 팔아먹어. 저기 주무시는 분 서서 서서 김동준 원장님 서서 들으세요. 조실 거면 농담입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 잠깐 살짝 감고 계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좋아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얘기를 합니다. 노동부 합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합의 문제가 없어질 수는 없죠. 대신에 너랑 나랑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때문에 합의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과태료 문제? 뭐 이거는 없어질 수 없어. 근데 세상에는 100%는 없어. 근데 웬만해서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에게 조금 더 큰 회사가 되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이 됩니다. 왜냐?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교부를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지 말에 있어서는. 자,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학원 및 뭐 노무 문제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학원 급여 노무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학원 강사 급여 요 이 문장이 이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같아요? 키워드 학원 강사 급여 키워드잖아요. 키워드만 굵게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만 바꾸면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제조업 급여, 뭐 미용실 급여, 그죠? 에? 편의점 급여, 이거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세요, 태양신 답변, 노무사가 아닌데 태양신이 막 답변을 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노무사 답변, 뭐 이렇게 답변을 단단 말이에요. 자 노무사 답변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영업이에요, 영업. 여기서 답변을 달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당신이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불이익이 의심이 된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담이 내가 볼 때는 좀 필요한데 아래 네임카드를 뭐 클릭하거나 연락처를 주세요. 그럼 연락 받으면 뭐예요? 노무 사건 수임을 받는다라는 거지. 사건 수임. 그러면 적게는 뭐 20%, 많게는 30%까지 수임료를 받고서 사건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노무 정비를 한다고 큰 비용이 들지를 않아. 실제로 들지 않지. 뭐 돈 받고 하려면은 해도 되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 비용보다는 당신이 종사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퇴직 지원을 우리한테 해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무료 컨설팅을 진행해 준다. 자, 그런데 요새 그 무료 컨설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민감해요. 특히 그 한국 노무사회에서는 많이 민감합니다. 왜냐?
자기네들 밥벌이를 갖다가 무료 컨설팅 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노무사도 아닌 사람들이. 그죠? 여기 세무사님 계시지만 무료 세무 기장 진행 중. 잃어버리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종신보험을 200만 원 받았다고 뭐 2년치 기장료 수임 없음 이래버리면 이 기분 좋냐고 안 좋냐고. 신고해버리지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는 게 좋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정 컨설팅을 통해 급여를 더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사업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의 직원분들은 직장과의 이별을 준비함과 함께 합당한 급여 및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이게 각박해. 에? 각박하다고. 사업주는 이 근로자를 위해서 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응? 회식 때 삼겹살 먹으면서 야 우리 정말 끝까지 가자. 응? 너 나중에 여기서 결혼하면 내가 김치 냉장고 3개 사줄게.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종사자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보세요. 내가 이 업계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볼 거야. 저 대표자랑 나랑 이제 볼 일이 없어. 볼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거 다 받고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아유 업주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거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이씨 그냥 안 받고 말지. 내 600만 원 달라고 하면은 다른 종사자들도 다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에휴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고용노동부한테나 한번 물어나 볼까? 하고 전화를 해. 고용노동부에서 덜컥 접수 받으면 어떻게 돼? 그냥 사건 진행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말로 막 풀지 말고 이런 거 보면서 업주한테 볼펜으로 씹어가면서 대표님 이거 노무 컨설팅 한다고 이거 급여 더 주고 말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 200만 원 급여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최저임금이 190 얼마잖아. 190 얼마인데 그 남은 차액 50만 원에 대해서 임금 구성 뭐 다시 하면은 추가 임금 지급할 일이 없다고. 그거 컨설팅 받으셔야 되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하시고 퇴직금도 준비하고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받고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호받고 산재에서 보장받고 대표자가 보호해주고 이런데 대표자 스스로는 보호를 준비한 게 뭐가 있냐고. 응? 그리고 여기서 종사자들이 퇴사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안 볼 각오로 하고 이거저거 다 청구한다고. 그때 가서 이 심리적 데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고. 응? 돈은 돈 문제지만 이 심리적 데미지. 응?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뒤통수를 갖다가 응? 맞는 것들을 눈 튀어나오게 맞을 정도 되면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실 거냐고. 응?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 학원 사례가 이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에요. 학원의 사례가. 이 근로자성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게 어디라고 했어요? 근로자 형태가 다양한 직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원이 이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학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행정 업무, 알바생, 학원의 직업군의 지위. 자, 이거를 미용실로 바꿔도 되는 거죠. 알바, 보조, 디자이너, 캐셔, 스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응? 캐셔, 서빙 보시는 분, 주방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지위가 어떻게 될까? 응? 근로자일까? 사업자일까? 뒤지게 헷갈린다. 자, 행정업무 알바생. 얘네들은 정해진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뭐 저녁 몇 시까지 하라고 했으니까는 근로자인 것 같아. 근데 학원 강사. 내가 알기로는 얘네들 4대 보험 등록시켜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없고 대부분의 모든 학원에서는 3.3% 원천 징수하는 것 같아. 근데 차량기사? 이 사람은 애매해. 우리 회사에서도 일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지입 차량 업무를 또 봐줘. 아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퇴직금을 적립하려고 하면은 얘네들 이거 여기 있는 분들 다 적립해야 되는 거 뭐야 이거 샤놓은 헷갈려 죽겠어. 그리고 어씨 이거 이분 다른 데도 일을 하는데
우리 근로자 수 안에 이 사람 포함시켜야 돼 말이야. 아, 헷갈려 죽겠어. 응? 헷갈리는 거죠. 응? 아, 이 원장님이야. 이렇게 스포츠 머리 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보통 안 좋죠, 남자들이. 이거 보통 군대에서 주임원사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머리를 좀 하고 있죠. 이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강사, 근로자, 학원? 어? 뭐지? 강사 4인이야, 5인 이상? 이거 근로자야, 뭐야? 강사는 3.3%인데? 이 4인이야, 4.5인이야, 4.2, 뭐야? 뭐야? 통상임금, 주휴수당? 연차? 사업소득?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 이거 출력하면은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섞여 있지만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한 번에 빵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로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노무 얘기를 할 때는 이거 출력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보면서 같이 읽으세요. 그래도 돼. 와, 고민이다. 자, 판례를 보게 되면은 자, 최근 판례 추세. 계약의 형식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계약의 형식.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게 이 한 줄이 끝이다, 끝.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용의 형태, 형식, 알바다, 응? 프리랜서다, 응? 제가 이제 어제 한 말이 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알바다 뭐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응? 괜히 뭐 피해 가려고. 아, 얘는 알바니까 사대보험 안 시키려고. 얘는 프리랜서니까 알바에 그 뭐야 3.3% 주려고. 종합 총 근로자 수 안에 산정 안 시키려고. 이 피해 가려고. 알바 근로계약서를 써. 프리랜서 계약을 써. 피해 가려고. 의미 없다. 응? 정말로 의미 없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실질적인 목적에 있어. 실질적인에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고 종속적인 관계, 상하관계 내가 저기에 속해 있어.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만을 고려한다고. 응? 이거라고요. 이러면은 이제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대해서 아니 그 저기 예를 들어 뭐 저기 뭐 이기성 지점장님 뭐 우리 그 근로자가 누가 있는데 아 얘 근로자예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겠지. 그 사람 뭐 정해진 시간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있죠. 정해진 날짜에 급여 받아요? 네, 250만 원 받아요. 응? 대표님이 시키는 거 일해요? 내가 시키니까 일하죠. 그럼 왜 물어봐 나한테 근로자지. 근데 이게 외국인인데요? 그 상관없다니까. 응? 이해 가시겠죠? 이해 네. 가시겠죠? 이해가 빡 오시죠? 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질문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단기간 알바야. 알바. 하루 3시간밖에 근무 안 하고, 아니, 그 뭐 3시간밖에 안 하고, 얘는 단기 한 뭐 2달 정도만 근무를 하고서 그만둘 거야. 그래서 얘는, 어? 우리가 얘까지 포함하면은 5명인데, 얘 빼고서 4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얘 근로자예요. 단기간 근로자더라도,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피해가는 거야. 단기간 근로자. 얘는 3개월 동안 근무할 거야 라고 피해가잖아. 2개월 근무할 거라고 피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알바 계약서를 쓰잖아. 단기간 근무고 알바 계약서를 쓰고서 얘는 우리 평균 근로자 산정 저기 근로자 수 안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잖아. 근데 그 알바가 3개월 일할지 4개월 일할지 6개월 일할지 사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3개월 근로계약 조건을 명시를 해가지고 일할 수 있어. 근데 퇴사시켜. 또 3개월 근로조건을 해가지고 또 누군가를 또 채용을 해. 할 수 있어. 또 퇴사를 시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월 10개월만 근무시키고 11개월만 근무시키고 퇴사시키고 한 달 더 근무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돼요? 퇴직금. 이런 식으로 이 셉셉이처럼 행동하는 대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자르고 11개월마다 10개월마다 자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업장이 조사를 받는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업장은.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실질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한 7,000번 이게 사실은 이게 끝이야. 거의 AP의 끝이에요. AP의 끝. 대표님 여기 사업장이 뭐든 상관없어. 편의점이건 뭐 짜장면집이건 뭐 중국집이건 교도소건 상관없어. 그 실질적인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임금을 목적으로 와가지고 대표자 네 말 듣고서 일하고 업무 지시로 받아가지고 일하면은 그 사람은 근로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5인 이상이 넘어가면 연차 줘야 되고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수당 줘야 되고 실수든 아니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된다고. 응? 하시라고. 셉셉이처럼 피해가려고 했다가 그 종사자가 이미 네이버에다가 다 알아본다고. 나는 알바인데요. 자 보세요. 한번 넘어가 볼까? 난 알바인데요. 응? 알바인데요. 나는 뭐 주방장인데요. 응? 주방장인데요. 주방장인데요. 주방장 해고수당 및 퇴직금 분의. 응?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방장 퇴직금 진정 접수하기 예병할 다 많아. 뭐 무슨 뭐 저기 뭐야 미용실 보조 검색 헤어 디자이너도 퇴직금 줘라. 비정규직 헤어 디자이너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예병할 이거 왜 누구야 이거 이런 거 퇴직금 줘라. 뭐 뭐 아니 뭐 생각나는 대로 치는 거예요 이거. 응? 식당 주유수당 식당 월급과 주유수당 궁금해요. 연병 이런 거. 와 얘는 엄마가 일하는데 엄마가 식당 일을 야 보세요.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라니까. 응?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해요. 응? 응? 자 누가 답변을 달아? 주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뭐 끝났지 뭐. 계산해 주잖아. 계산. 계산. 자 이런 식으로 이 종사자는 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뭐 손해본 것 같아. 뭐 대표자가 퇴사하는 마당에 뭐 잘 챙겨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에 알아본단 말이야. 그럼 아까 봤듯이 막 노무사가 막 계산해주고 답변 난단 말이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요지가 큰 요소는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 이건 나중에 봅시다. 사용자의 지위 감독권에 대한 입장 수정. 상당한 지휘감독 입장 수정을 이제 뭐 정리를 조금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표를 어느 정도 만들었단 말이야. 스탠다드를. 9가지 판단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로자성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이게 그 주 목적인데 이것들을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이냐라는 걸 좀 보자는 얘기지. 자, 여기 사례가 있어요. 사례. 학원과 강의 수입을 5대5로 배분을 해. 자신의 여기 판례부터 봅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학원 강사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했어. 사업자 등록까지 했단 말이야. 내 개인 사업자까지 있어.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 되게 심오한 얘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학원에 쉐어를 하는 거야. 학원과 강의 수입을 5대5로 배분을 해. 응? 뭐야, 씨. 웃기네. 이 원장도 되게 웃겨.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매월 지급받음. 이것도 웃겨요. 아니, 이 학원 원장도 근로자로 부인을 하면 이 퇴직금을 주지 말아야지. 응? 어쨌든 판결 요지는 이렇다.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뭐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회유를 하는 거죠. 회유를 하는 거지. 이 선생한테 야, 너 월급 이렇게 받으면은 너 저기 4대 보험료 엄청 많이 나와. 어? 응? 차라리 3.3%만 공제를 하고 너 그냥 받아라. 응? 그러면은 4대 보험료 안 뛰니까는 원래 200에서 4대 보험료 3.3%만 뛰면 되는데 200에서 5천 저기 4대 보험 다 뛰면은 너 우리 저기 좀 많이 좀 들어가잖아. 응? 그냥 우리 편하게 하자. 어? 4대 보험 유율도 매년 바뀌고 아 귀찮아 죽겠어. 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안 할 경우도 있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원장이 어느 정도 업무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은 당사자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인식한. 자, 시간이 없으니까는 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다 뭐 있으니까는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이 전형적인 위촉계약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형적인 위촉계약.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뭐 프로 강사야, 그 전문 디자이너야. 아예 한 파티션을 갖다가 분리를 해. 그러니까는 어떤 그 사업장에서는 같이 동일 사업장 내에는 있지만 업무 지시를 받지를 않아. 어? 별도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야. 단 쉐어는 좀 일부 해. 이런 경우는 이 전형적인 위촉계약을 해야지. 전형적인 위촉계약 강사. 위촉계약으로 운영을 하나 실제로는 근로자. 향후 법적 분쟁 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되게 그 좀 위험한 사례죠. 그래서 위촉계약 강사도 그냥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 강사는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위촉계약 강사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저는 세팅을 해줘요. 이런 형태로. 자,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의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대표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 대표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게 구속을 받는지 여부. 다 이해 가시죠? 노무 제공자가 노무 제공자,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여부. 그냥 대표자가 내 기자재, 내 작업도구 등을 내 대표자의 소유인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를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뭐 이런 것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 여부. 자, 이런 것들. 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원천징수하면은 근로자를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얘기하는 거죠. 근로자로 인정받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임의로 야, 너 4대 보험 하지 말자. 어? 그리고 3.3%만 하자.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4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 각종 법정수당 청구 및 해고 관련 노무 분쟁 사전 차단을 위해서 임금 설계, 근로계약서, 취업계획 등 정비를 통해서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퇴직 후 법정 분쟁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자. 퇴직금 지급, 해고 제한, 주휴, 휴게 시간, 재보상, 해고예고, 성희롱, 임금대장 이런 것들, 최소한 이런 것들. 편의점, 우리 편의점 4명이래.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다 갖추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 물론 있겠지. 근데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5인이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생겨요. 이런 것들이. 업주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죠. 뾰로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500만 원짜리, 임금 대장 500만 원짜리, 연병, 퇴직금 이건 뭐 징역이래. 빵에 보낸대. 퇴직금 아니면 빵에 보낸대. 퇴직금 아니면 빵에 보낸다고. 대표님 빵에 가시면 안 되죠. 퇴직금 적립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취업규칙 작성 500만 원짜리, 연차 이것도 빵에 가. 빵에 징역. 야, 이거 합의서 이거 연차 보내 안 보냈다고 빵에 보내는 게 말이나 돼요? 근로자 명부, 성희롱이 제일 쌉니다. 이런 것들 서식들. 자, 그래서 노무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은 절차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방문을 해서 제조업을 방문을 해서 아니면 식당을 방문을 해서 무료 상담을 한다. 현황 파악을 한다. 이 현황 파악까지만 하고서 추가적인 교육 시간을 다시 공지를 할게요. 이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개선 제안을 한다. 누가? 노무사가. 담당 노무사를 통한 상시 지속적 노무 관리를 한다. 돈보다 절실한 것은 사람 관리다. 사람 관리? 이 사람 관리 안 하면 뭐다? 돈이다. 돈보다 절실한 것은 사람 관리다. 이게 서로 끊임없이 물고 꼬리를 물어요.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신청 서식을 뭐를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요거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서식을 보면은 이제 팜트리라는 회사가 있고,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로자 수. 자, 근로자 수. 이게 이 셉셉이 대표들은 이것도 속이지. 셉셉이 대표들은. 자, 근로자 수. 자, 예전에는 이 근로자 수를 대표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나는 다 신뢰를 했어요. 이 대표자가 얘기한 것들을 다 신뢰를 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셉셉이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알바는 뭐 이게 포함 안 시키고, 뭐 우리 뭐 와이프는 포함 안 시키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저는 뭘 봤냐면은 추가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거를 같이 받아요. 가급적이면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지. 대표자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만 신고해줘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회사는 이 몇 명을 신고를 하고 있는지 가입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 숫자를 판단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자, 중요해요. 그래서 노무하시는 분들은 이 근로자 수 대표자가 얘기한 거를 100% 신뢰하지 마시고 요 두 개를 함께 꼭 받으셔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월 총급여 입사일 뭐 직책 뭐 적어주시면 되고, 평일 근무 시간 되게 중요해요. 휴게 시간 중요해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지 중요해요. 주말에 근무 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해요. 차량 유지 여부, 육아수당 여부 이거 물어보세요. 이 비과세 항목이잖아요. 차량 유지, 차량 소유 이거 개인 이 정의가 딱 있어요.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 형태로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 2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육아수당 10만 원, 요거 20만 원 해가지고 비과세를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그냥 막 그 차량 그 비과세 뭐 10만 원, 20만 원 막 때리는 데가 있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엄청 복잡한 데가 있어요. 여윤영 대표이사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월수 금토만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근무하고, 이런 것들 각자 다 다른 경우들이 있어. 그런 거 다 적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습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아, 이거 1시간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수습근무 하는지 안 하는지, 월급 날짜, 성과급이 있는지 없는지, 휴가 상황, 이거 연초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거 다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빠짐없이 가급적이면 다 적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퇴직급여제도 계획, 퇴직급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기타 위 항목이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내주시면은 요거를 토대로 노무 규정 정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10인 이상 되면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취업 규칙 작성을 위해서 사실조사표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근로자를 위한 정관 정도 의미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설, 취업 규칙 존재 여부, 채용과 관련된 내용, 채용 서류, 그리고 복무 재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퇴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 일련의 절차들, 이 기업의 생로병사 같이 종사자가 입사하고 나서 퇴사할 때까지의 우리 회사의 규칙들을 총망라한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답변을 대표자가 성실하게 해주면은 이걸 토대로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해서 해준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중요해서 그래요. 요거 우리가 퇴직금을 가입을 유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클로징의 영역이죠. 클로징의 영역. 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보면은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용자는 대표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2012년 7월 이후 개정이 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되어버렸다. 5년, 5인 이상 4인 미만도 다 해당이 돼요. 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항목을 보면은 퇴직연금 제도 6조. 가입자에 대해서 2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해서 확정급여 한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잖아. 8조는. 안 하잖아요. 보세요. 확대해볼까? 확대. 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얘기 끝났죠? 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알아서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은행사, 금융사, 증권사 뭐 상관없다. 자, 퇴직 비교를 하게 되면 퇴직연금, 퇴직금을 적립해서 60세, 6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받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해요. 나와 있네. 타이틀에도 퇴직연금이라고 돼 있네. 그죠? 응? 퇴직금 제도,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를 사업주가 선택하여 퇴직금 지급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 응? 이해가 빡 돼요, 안 돼요? 정리가 되죠? 응? 이제 딱 정리가 되죠? 네. 응. 적립기간에는 제한 사항이 없다. 자, 가입 주체. 이거를 저는 이제 말로 풀지만 출력해놓고서 푸세요. 노무 상담을 가야 되는데 이거 출력하고서 읽어주세요. 응? 볼펜으로 밑으로 긁으면서. 대표님, 연금은 이렇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을 해야 되고 퇴직금 제도 2개 제도가 있고 항목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8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죠.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6조 뭐 퇴직연금. 대표님, 이 퇴직연금이 우리 대표님 세대 같은 경우도 퇴직금이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게 퇴직금이었지. 그렇죠? 여기서 부수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 종사자가 이 퇴직해가지고 2년 3년 근무해가지고 내 퇴사를 했어. 퇴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각자 일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그 영상으로 다 남기 때문에 예? 영상으로 다 남아요. 영상으로 다 남기 때문에 이거 다 영상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시간 끝났는데 더 안 계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 나왔을 때 내가 볼 때는 한 7시 반 정도까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영상으로 제공할 겁니다. 그 적립기관은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다. 이 가입 주체가 퇴직연금은 직원이고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대표자죠. 사업장 대표자예요. 자, 이게 퇴직연금이 이 소규모 사업장, 10인 이하 사업장, 주로 우리가 가는 5인 전후 사업장이 맞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평균 근속연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가는 사업장의 평균 근속연수가 종사자가 뭐 7년, 8년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2년, 3년 근무를 하고 이 회전이 많단 말이지. 그랬을 때 종사자도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을 2년, 3년 근무해가지고 받을 퇴직금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짜리를 퇴사하고 나서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샤넬백을 사든지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골프 채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벤츠 리스 렌탈을 하는데 보증금을 넣거나 난 그런 식으로 쓸 거지. 굳이 내가 이거를 60세, 65세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5년 동안 연금을 나눠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맞지가 않아. 그죠? 퇴직연금이 맞는 사업장이 있어. 뭐 어디냐? 근속연수가 겁내 길어. 근속연수가 10년, 15년, 20년 된단 말이야. 그럼 퇴직금이 겁내 쌓였어. 쳐보세요. 근속연수가 20년이야. 내가 20대 때 취직을 했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한 30세, 40세 때 취직을 했어. 근속연수가 뭐 20년, 30년 됐어. 근데 내가 그 은퇴를 했단 말이야. 응? 은퇴를 했어.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60세, 65세하고 은퇴 시점하고 퇴직연금 받는 수령하는 시점하고 맞물린단 말이야.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은퇴 시점하고 퇴직연금을 받는 시점하고 딱 맞물리는 그 시점. 이런 분들이 퇴직연금이 맞다고 장기 근속하는 그 직군들이 그럼 보통 뭐예요? 대기업이지 보통. 응? 중소기업도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 근속하는 사업장들이 퇴직연금 제도가 맞단 말이에요. 응? 공무원들, 응? 응?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 맞아요, 틀려요? 그런 분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합리적이다, 맞다. 근데 퇴직금 제도, 우리가 주로 가는 사업장들 맨날 이 종사자 구하는데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맨날 뭐 한 2년 3년 근무하면 또 관도 이 일을 다 가리키고 하면은 뭐만 하려고 하면은 이 새끼들이 다 그만둬. 뭐만 하려고 하면 이 새끼들이 지들이 알아서 나가서 지들이 하겠다고 연병을 하고 막 나간단 말이야. 응? 그런 사람들한테는 맞지가 않다. 여기서 더 중요하죠. 빨간 줄로 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금 활용. 퇴직연금은 자금 활용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퇴직연금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불가능해요. 퇴직연금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7가지가 있어. 뭐 회생, 화산, 그리고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최초, 그리고 부평가, 그리고 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 이 정도 아니고 또 인출이 안 돼요. 또 인출이 된다 한들 이게 누구 앞으로 인출이 돼? 이 종사자 앞으로 인출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대표자들한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빡가요. 대표님, 우리 아까 돈킨도너츠에서 100만 원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1200이고 5년이면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씩 5년 가입하면 이거 얼마야? 상당해요. 60개월이잖아요. 6천만 원이라고. 이러면 대표자가 6천만 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연금 같은 경우 그래도 5년차 적립하면 환급률 그래도 50% 이상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응?
퇴직연금은 6천만 원 쌓여있어봤자 어차피 종사자들 거기 때문에 물론 퇴직금으로 적립을 한 거기 때문에 쓰려고 하면 안 되지. 예? 원칙적으로는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래도 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정말 아쉬울 때가 있다고. 응? 그죠? 응? 뭐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당장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연병 뭐 서류 막 이것 떼어라 저것 떼어라 복잡하죠. 응? 복잡하단 말이에요. 내가 또 갑자기 뭐 돈 캐피탈 쓰고 막 그러면 등급 떨어지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랬을 때 퇴직금으로 적립한 것에서 인출을 해라. 자, 비교를 보시면은 퇴직금 제도로 적립하였으나 관계 법령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면 돼. 퇴직금 자금 활용 가능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퇴직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하면은 지급 확인서는 필수로 받아야겠죠. 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죠. 왜? 연금 형태로 수령받을 거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요. 새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또 그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연속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폐원 시 또는 폐업 시 계좌 승계. 그리고 만약에 그거죠. 이 퇴직금 제도로 100만 원씩 적립을 했다. 근데 이거를 폐업을 했어. 폐원. 폐업을 했다고 쳐요. 폐업을 했으면은 퇴직금 정산 후에 계약자를 대표자로 변경하거나 이거는 뭐예요? 법인 거죠. 퇴직금 정산 후에 그냥 어차피 내 개인 계약이었으니까. 자, 보세요. 결국에는 이거는 파란색으로 좀 해야겠다. 다르게. 대표자 개인 은퇴 자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대표자 개인의 퇴직금 정산 이후에 잉여 자금이 발생되면은 이것은 대표자 개인의 은퇴 자금이다. 야, 대표님. 종사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금 제도에 의해서 이러한 베네핏 때문에 내가 100만 원씩을 가입을 했는데 결국 1년 이내 근로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퇴직금이 남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대표자 니의 은퇴자금이다. 니 언젠간 은퇴할 거 아니야. 폐업하거나. 응?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정관을 통해서 내 퇴직금, 뭐 유족보상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는데 개인사업자는 이런 것에서부터 다소 사각지대다. 그죠?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니까는 퇴직급여 보장법하고 산재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응? 그래서 특히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사업자는 정말 필요해요. 개인사업자. 난 이거 개인사업자가 너무 필요하다고 봐.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사업자가 CEO 플랜이 더욱이 필요하다. 정말 우주에서 정말 최고로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 정말 필요해. 자, 어느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책임, 채무, 부채. 이 항목과 이 사안에서 보면 기업 부채, 책임의 사에서는 법인은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그죠? 회의는 유한 책임이라고.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CU 플랜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에서 만약에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부채가 발생이 됐어. 근데 만약에 대표자가 이 사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CO 플랜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남은 유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회사만 날리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죠? 득재사마님? 이 법인 사업자 이게 책임, 부채, 응? 내가 사업용 자금을 조달을 받아. 사업용 자금을 조달을 받아. 이 사업용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뭐 기계도 사고 땅도 사고 모두 해. 막 자산이 늘어나.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도 막 비례해서 같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유한한 책임을 갖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유한 응? 유한 책임. 유한 책임, 응? 어떤 것들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이 좀 낮겠어요? 유한 책임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쵸? 법이 낫겠다는 거지. 개인은 이건 박살 난다니까 진짜. 이거 상속돼요. 상속된다고. 누가 상속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CEO 플랜, 법인에서 CEO 플랜은 사망보장으로 해가지고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으로 해서 기업을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서 주식 가치만큼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으면 돼요. 상속세 재원 뭘로 내? 사망보험금으로 내잖아. 근데 개인 사업자는 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 자산에 대해서 이 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응? 이 돈 다 책임져야 된다니까 다 책임.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업용 부채를 갖다가 퉁치고서 할 수가 있잖아. 옛날에 이런 플랜도 있었어요. 자, CEO 플랜을 우리 뭐 100만 원 한다, 200만 원 한다. 이 관점이 뭐야? 100만 원. 어느 관점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퇴직 재원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네. 얼마를 가져가겠다. 응? 내가 퇴직하고 나서 얼마를 가져가겠다. 이 관점에서 바라본 거라고. 그죠? 퇴직 재원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또 틀려요. 자, 저 센터장님, 저 최근에 그 가입 설계한 현대해상이 저 사망하면 얼마 나와요? 대략? 1억이, 1억 나와요? 사망하면. 사망 1억? 상해 사망으로. 저 종신으로 저 1억 하려면은 보통 40대 초중반 기준으로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 납입보험료. 10얼마 나오겠지. 30만 원에 40만 원? 1억 정도 하면은 20년 납 30만 원? 응, 좋아. 자,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3억이야. 이렇게 컨설팅을 핸들링하는 과정도 있어요. 이렇게 3억. 대표님 3억이요? 아, 그러면은 이거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3억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역산되는 거죠. 얼마가 돼요, 이게? 뭐 20년 납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라고 하니까는 3억이라고 하면은 3, 3은 9, 대략 뭐 90만 원에서 이렇게 되겠네. 100만 원 정도. 그죠? 이런 식의 화법도 있어요. 이런 식의 화법. 나는 때려 죽여도 법이 나갈 거야. 법이 나갈 거야. 난 미쳤어? 안 해. 연병 안 해. 이런 대표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화법을 그러면 대표님 법인으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거 사업용 부채 지금 조달받으신 거 대표님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거 같이 상속된다고 박살난다고. 유가족들한테 사업용 부채 남기실 거냐고.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지금 3억 부채 정도 있으면은 이거 정도는 유가족들한테 남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책임져야지. 새끼야. 정신 차리고 그만 맨날 소주 마시고. 그러면 외부 부채가 3억이니까 제가 다음번에 올 때 이거 CEO 플랜 네가 나중에 퇴직금으로 가져갈 재원 플러스 네가 갖고 있는 지금 부채 이걸 리스크 해지 해줄게 하고서 제안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3억 역산해가지고 보험료를 역산정하는 거야.
딱 드림 있는 거지. 이거 그러면은 설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인 사업자는? 설득력이 있어요. 뭐 다소 있겠죠? 응?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 정말 개인 사업자 특히 뒤진단 말이야. CEO 플랜 법인만 가가지고 연병하는 게 이게 맞지가 않아. 정말 CEO 플랜의 정말 진실된 목적은 내가 그 사업장 이 개인 사업자 대표를 사랑해. 그럼 개인 사업자를 무조건 해줘야 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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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는 이게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요. CEO 플랜 법인만 이 연병 개인 사업자도 CEO 정기 돼요. 됩니다. 다. 개인 사업자를 꼭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많은 걸 해결을 해줘. 많은 걸 해결을 해줘요. 자, 이게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CEO 플랜이 지금 많은 걸 해결해 줬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이거 선치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나요? 선치자산. 자, 보세요. 외부 부채가 3억이야. 외부 부채가 3억이야. 매월 엑셀 이상하다. 매월 뭐 한 3억을 자, 외부 부채가 3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취 자산은 개념이 뭐예요? 말말 그대로 내가 먼저 취하는 자산이라는 얘기지. 90만 원에서 120만 원 한 번 내. 딱 한 번 내요. 근데 내가 뒤짐으로 납입하는 순간 이 사망 보장이 성립이 된 거죠. 이 보험은 보험료 납입하고 사인하고 보험료 납입하고 모니터링 콜 끝나면은 응? 이거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이 선취자산 3억에 대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 눈에 보이지는 않죠. 뭐 잠깐 3,000% 빠지면은 이 보장성 보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갖다가 왜 50만 원, 100만 원 적립하느냐 이렇게 막 욕하시는 설계사들이 사실은 계셔. 어?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 그런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냐고. 그 낮은 확률 때문에 그 낮은 확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말 집이 박살나 버리는데, 응? 백신으로 얘기 들자면 이 백신에 무슨 뭐 저기 부작용 퍼센테이지율이 있을 거예요, 확률이. 근데 그 낮은 부작용 확률 때문에 화이자 맞지 말자, 백신 맞지 말자 이래 버리는 게 맞냐고 틀리냐고. 어? 어? 응? 보험료, 응?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 3억이라는 자산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후치 자산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적금을 매월 부어가지고 10년 동안 해가지고 3년을 해요. 그럼 이거를 120개월로 나눠가지고 매달 얼마씩 적금해야지 이 돈이 나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나누기 120 하면은 월 200, 이씨 옌병? 야, 씨, 와 진짜? 250을 적금을 해야지 3억이야? 개쩌네. 개쩌네. 응? 개쩔어. 나 같으면 이거 하겠어. 어? 250. 250을 적립을 해야 된다고. 이게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어? 어? 자, 후치산 대표적으로 적금을 10년 해가지고 3억을 만든다는데, 자, 보세요. 이게 내가 솔직히 보장은 언제 돼줄지 아냐고. 어? 3년 뒤에 돼줄지, 6년 뒤에 돼줄지, 20년 이후에 돼줄지는 모른다고. 그랬을 때,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시효 플랜 다시 돌아서 많은 걸 해결해 준다. 첫 번째, 원래 목적인 퇴직금 해결. 그리고 세금, 법인세. 법인세 어쨌든 비용으로 보니까는 이게 뭐 법인세 어쨌든 많든 적든 결국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은
개인. 이 종소세, 연말정산 때 이거 어? 연말정산 때 보험 가입한 거 이거 공제 받아야 안 받아요? 응? 소득공제. 응. 되잖아. 세금에 연관이 있어요. 응? 법인이건 개인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0만 원까지 얼마가 됐던? 자, 이 보험이잖아요. 보험이다 보니까는 이 비용, 자, 카드 쓴 거, 의료비 쓴 거, 이런 거 소득공제에서 다 공제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비용으로 쓴 것들 해주잖아. 네. 보험은, 소멸성은 이것도 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개인도. 그런 취지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개인이 정기보험 가입한다? 소득공제? 돼요, 다. 되죠. 왜? 비용으로 본단 말이지. 응? 응? 물론 100% 되지는 않아요. 한도가 있거나 뭐 그럴 거예요. 어쨌든 개인에서도 어느 정도 절세의 효과는 있다. 얘기해도 돼요, 이 정도면. 아, 그리고 자 보세요. 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공통이에요. 내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종사자 이거예요. 사실은 대표자한테 CEO 플랜도 받고 종사자한테 퇴직금으로도 받고 이 두 가지가 좋아. 두 가지를 해도 좋아. 두 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종사자 퇴직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니버설 기능 출금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망보장으로 또는 뭐 이런 것들 가능하죠. 그래서 이 옛날에 한번 그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거를 보험으로 얘기하면 보험이 되고 CO 플랜으로 얘기하면 CO 플랜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제 빡 이해하셔야 돼. 자, 처음에 설명할 때 대표님 이거는 20년 납이고 유니버셜 기능이 있고 이제 이율은 얼마가 되고 해지 환급률은 몇 년 차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보험으로 설명하면 이게 보험이 된다니까. 그런데 대표님 우리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퇴직금. 두 번째, 법인세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느 정도 절세. 그리고 내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종사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재원 목적. 그리고 사업하면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신용등급 떨어지고 서류 준비하고 대출 받는 시기 놓치면 또 연체되고 불이익 생기고 그러지 마시라고. 유니버셜로 입출금 기능, 자금 활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대표자의 유고시라고. 그랬을 때 유가족들이 상속재원, 그리고 가업을 승계받을 때 외부 부채 상환이라든지 상속재원, 세금,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거는 뭘로 설명한 거예요? CEO 플랜으로 설명을 한 거지. CEO 플랜으로 설명하면은 그 대표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게 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필 서명이니 뭐니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1시간 반이나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은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는 반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노무 관련된 게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지금 창업 3년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무의 영역은 이 영역이 상당히 넓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2022년도 가면은 대외적으로는 본부장급들이 될 거고 그 밑으로 리크루팅이 될 건데 그 밑에 리크루팅 되신 분들이 법인 컨설팅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소득 구조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노무 컨설팅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재무설계 DB를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의 연속성, 이직을 하거나 했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바로 어쨌든 DB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제 퇴직금을 이제 노무 컨설팅을 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는 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이게 그냥 딱 몇 가지야. 막 너무 복잡할 필요도 없어. 출퇴근 정해져 있고 대표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급여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여부들. 응? 이제는 이제 근로자성 판단 여부 이제 좀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리고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 요거에 대한 차이. 근데 무조건 1인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될 것들이 아까 쭉쭉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노무 규정 정비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비용들, 과태료, 그리고 형사처분 이런 것들이 뭐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가가지고 이 노무와 관련된 것들을 법인 대표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퇴직금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퇴직금의 목적이 요거다. 요거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100만 원, 200만 원 제한한 거는 이 퇴직 재원에 대한 관점에서 대표님 퇴직할 때 얼마 가져가고 싶어요. 이런 합법. 그리고 특히 개인 사업자는 외부 부채가 3억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납입보험료를 역산을 해서 이 부채 리스크와 내 대표자 퇴직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플랜을 제안하겠다. 이런 거. 합법 괜찮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간단하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이 나왔어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뭐 빈번한 얘기에 빈번한 질문이에요. 이게. 빈번한 질문. 이 질문 한 개만 하고 나머지 질문은 개인톡으로 받을게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라직원을 등록을 하고 가라직원, 도라직원 등록하고 4대 보험만 내주는 경우는 경우 4대 보험 내면 자, 고용노동부와 4대 보험공단의 입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비슷할 수도 있다. 비슷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노무가 이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들어가세요. 오사만님. 네. 그 고용노동부 입장하고 4대 보험공단의 입장이 약간 그 해석에 있어서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입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론적인. 자, 원론적인 입장. 고용노동부와 4대 보험공단에서는 4대 보험을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의 형태가 어쨌든 이 사람이 출퇴근하든 말든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정규 이렇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정규 직원으로 인식해요. 4대 보험공단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 이것들이 그 추정이 될 수가 있겠죠. 추정. 내가 볼 때는 각종 노무 분쟁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퇴직금일 것 같아요. 퇴직금. 네, 들어가십시오. 네, 괜찮아요. 녹화 영상 다 드릴 거니까 들어가세요. 자, 보세요. 노무 분쟁이 퇴직금인데 되게 불편해져. 이때부터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고용노동부하고 4대 보험공단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은 정규직으로 인식해요, 둘 다. 그러면서 이 4대 보험을 그 수치를 합니다. 빼가요. 왜? 정규직원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사자가 퇴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나 퇴직금 못 받았는데요? 응? 대표자한테 니마 내 퇴직금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대표자한테 협박을 한단 말이지. 퇴직금 달라고. 안 그러면 나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이래버리면 골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응? 골치가 아파져요. 자, 4대 보험공단에 비정규직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4대 보험만 내주고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예요? 탈세잖아요, 탈세. 어? 이걸로 이어져. 신고하면. 이 사람이 4대 보험 나 등록만 시켜놓고 급여를 뺀 다음에 여기서 내 통장에서 또 가져갔다. 응? 많은 분쟁거리들이 생겨요. 그러면 누락신고가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해? 세무조사지 뭐야.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최악의 상황인 거지. 최악의 상황.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자, 원론적인 입장은 정규직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분쟁이 생길 건데 이 종사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4대 보험 등록하는 조건으로 나한테 수수료를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 준다고 했어. 근데 그 약속이 미행이 됐어. 그럼 또 신고를 해. 국세청에다가 저 사람 누락 신고했다고, 탈세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세무조사. 다 털리는 거야. 뒤지는 거야. 제가 신기한 게 제가 사기꾼 쌍놈 새끼들을 한 40명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40명 정도를 고소를 하고 그중에 한 5명, 6명을 기소 처분 만들고서 빵에도 보냈는데 얘네들이 자금 출처를 현금으로 뽑고 다 연병을 했어도 다 추적을 하더라고. 신기하게. 다 시키고. 야, 무슨 뭐 기법이 있나 봐. 다 조사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금과 연루된 새끼들이 다 걸리더라고. 어쨌든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나왔네. 누락신고네. 누락신고. 자, 누락신고지. 누락신고. 누락신고? 아, 누락신고는 빼고 신고를 한 거고. 비용 처리한 거지. 비용 처리.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탈세를 한 거죠. 비용 처리 탈세. 왜? 급여를 뭐 돌렸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 정도면 뭐 탈세라고 봐야지. 내가 볼 때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구라직원 등록하고 4대 보험 내주는 경우는 비용 처리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 말고 뭐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있죠. 이거 말고도 있긴 있어요. 추가적인 사유는 인적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뭐 공사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사례예요. 인적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다. 또는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응? 뭐 이런 경우가 있겠다. 지원금 수급 또는 유지. 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청년 추가 고용을 하고서 이 지원금을 수급받았어. 그런데 그 종사자가 나가면 환수가 된대. 그럼 어떻게 해? 그 유지하기 위해서 가라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인적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어떤 공사의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을 맞춰야 돼. 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인적 요건을 맞춰야 돼.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이외의 사례는 내가 볼 때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총 그 매출 총 순이익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공제를 받고 이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비용으로 보기 위해서 절세나 탈세하기 위해서
자, 결국엔 이건 뭐예요? 세탁이죠, 세탁. 세탁. 자금 세탁이죠. 회사의 돈을 한번 세탁을 해가지고 나한테 개인화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거는 세무조사의 위험이다 보니까는 박살이 날 수 있겠다. 박살이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추가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는 걸로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오늘 그 일정 그 지난달에 빡세게 우리 하셨잖아요. 우리 다들 다시 또 빡세게 또 하셔야 돼요. 월 초에 달려야지 달 말이 편해집니다. 지금 또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10월 달. 오늘 지난주까지 막 일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또 막 일정 잡으셔야 돼. 또 쉬어 다음 주에? 아무튼 고생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죠? 윤동건 지점장님 혹시 오늘 좀 어려웠어요? 어땠어요? 아니요,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막 썩 어렵지는 않죠? 예, 남교 사마님, 이기송 사마님 그렇게 썩 어렵지 않죠? 네. 음, 그 오늘 CU 플랜 오늘 이거를 대표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다 된 거야. 이게 사실은 CU 플랜이거든. 음. 아침밥 먹어야겠다. 죽겠네. 어저께 술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 지금. 먹어야지.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